안녕하세요. 군사도뽕입니다. 최근 도네츠크 전선에서 있었던 러시아군의 기계화 부대들이 졸전을 거듭하며 박살나는 실제 교전 영상이 퍼져나가면서 지난 1년여간의 전쟁을 수행해 놓고도 전혀 배우는 것이 없는 한심한 군대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사람도 아닌 러시아 측 고위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이고르 거킨 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2월 12일 러시아 기계화 여단의 한심한 꼴을 보고 매우 강렬한 비난을 쏟아내기까지 했는데요. 그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난주 금요일인 2월 10일 도네츠크 전선의 부을레다르 지역에서 러시아군 제155 해군 육전 여단이 보여준 한심한 졸전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고르 거키는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이 지역에서 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는 러시아 장군들이 얼마나 멍청하면 탄광 마을 하나를 얻기 위해 귀중한 기계화 여단 한 개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가 있느냐며 비난했습니다. 이고르 거키는 러시아군을 가리켜 이 멍청이들은 좁은 기동로에 우크라이나군의 지뢰를 매설해 놓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나 화력 계획을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달려들다가 변을 당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해당 전투에서 잘 준비된 사격장에서 포격 훈련하듯 손쉽게 러시아군 전차들과 장갑차들을 사냥해 댔다고 말하며 답답해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영상 속에서 기동하는 러시아군의 전차와 장갑차들은 마치 1년 전 키이우 동부 브로바리 전투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일렬로 줄지어 좁은 기동로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동 시에 당연히 해야 할 사주 경계조차 하지 않으며 뭉쳐서 이동하던 이들은 곧이어 우크라이나군이 매설한 지뢰가 터지고 어딘가에서 포격이 날아오기 시작하자 서로 우왕좌왕하다가 서로 들이받기 일쑤인데요. 전차에서 내린 승무원들이 혼비백산 달아나다 불길에 휩싸이는 등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능숙하게 이들에게 포격을 가해 지뢰가 매설된 방향으로 도망가도록 유도하고 정신없이 도망치던 러시아군의 전차들은 차례대로 모두가 지뢰에 터지고 포격에 맞아 초토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고르 거킨의 지적대로 높은 나무 사이에 있는 좁은 기동로에 지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도무지 안 하는지 그냥 돌격하다 지뢰 차량 한 대가 폭발하고 그걸 보고서도 또 같은 기동로로 따라 들어가다가 다른 지뢰를 밟고 파괴되는 러시아군의 기갑 차량들을 보고 있자니 러시아의 최정예 병력들이라는 게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전 세계 어느 부대라 해도 이것보다는 잘 싸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고 일부러 코미디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렇게 지적할 수 있을 만큼 이고르 거킨의 부대라고 해서 뛰어난 전투 역량을 보여주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어 다소 황당합니다. 이고르 거킨은 이 멍청이들은 벌써 개전 이후 3번이나 전멸당한 부대들이다. 과거 자신들이 피를 흘리며 얻은 교훈조차 생각하지 않는 완벽한 바보 멍청이가 바로 이들이다. 지금과 같은 손실이 계속된다면 결국 러시아군은 돈바스 전선에서 더 이상 공세를 이어갈 여력이 없어질 것이다. 러시아는 전쟁 지도부를 교체하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등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견고하게 방어되어 있어 공격하기 어려운 같은 장소에 수개월째 줄기차게 정면 돌격하는 것은 바보들이다라며 현재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 방식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각종 드론을 동원해 촬영한 이 같은 러시아군의 졸전 영상을 퍼뜨리며 아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글레다르에서 이처럼 드러난 러시아군의 하나 같은 전쟁 수행 능력 부족이 2월 이내에 대규모 공세를 실시하려는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고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2월 14일 우크라이나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군의 전사자 숫자는 700명 수준이며 러시아군은 더 이상 인해 전술 위주의 공세를 실시하기도 어렵고 운용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계화 부대를 이용한 공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어려워 숨을 고르며 고민하고 있는 듯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 군사 역사학자 톰 쿠퍼 미국의 CNN 방송은 러시아군의 장비 운용 역량 부족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분석했는데 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위스키 정보 공유 플랫폼 데일리 드링크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2주 동안 부을레다르에서 군용 드론을 통해 촬영한 약 20여 개의 영상을 지난 2월 10일 공개하며 러시아군이 매우 낮은 전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선전했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군의 졸전을 두고 미국 CNN 방송에서는 러시아군이 봄철 대공세를 앞두고 부을레다르에서 완패하며 지휘 및 전술 측면에서 고질적인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월 12일 올렉시 드미트라슈키우스키 우크라이나군 타브리스키 연합 언론 담당관은 미국의 일간지인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제155 해군 육전 여단이 벌써 3번이나 병력을 보충해 재편성되었지만 이번 전투에서 사실상 5천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모두 전멸하거나 포로로 붙잡혔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부을레다르와 마린카 등 도네츠크의 주요 격전지에서 지휘관을 포함한 다수의 러시아군 병력이 괴멸했으며 최근 일주일간 36대의 러시아군 전차와 130여 대의 러시아군 장비가 파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에서 바흐무트 솔레다르 전선과 크레미나 스바토우 전선 그리고
파블리우카, 부울레다르 전선 세 곳을 향해 맹렬한 공세를 쉼없이 퍼부어 왔습니다. 러시아군이 부울레다르를 공격해 온 것은 벌써 3개월째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곳을 노리는 이유는 뭘까요? 부울레다르는 2014년 러시아 영토로 강제 병합된 크림반도로 철도를 통해 이어지는 곳이기에 동부 전선의 또 다른 핵심 지역으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이곳을 장악해야만 이후 있을 대공세를 통해 북부 지역으로 진격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데요. 왜냐하면 인근에 탄광을 개발하기 위해 세워진 부울레다르 마을은 매우 높은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가 견고한 지하 엄폐물이 많아서 이곳들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 제72 기계화 여단을 비롯한 방어 전력이 큰 방어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역사학자인 톰 쿠퍼는 부울레다르를 두고 평원의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크고 높게 솟아있는 요새라고 묘사했을 정도인데요. 쿠퍼는 최근 러시아군이 부울레다르 주변으로 2만 명에 달하는 병력과 약 90대의 주력 전차들 그리고 180대 이상에 달하는 보병 전투 장갑차들 100여 문의 야포를 몰고 와 공세를 준비했지만 1월 마지막 주 공세가 실패하며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쿠퍼는 이 작전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흔히 볼 수 있는 좁은 기동로를 통해 진격하는 치명적인 전술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은 이때 좁은 곳으로 진격해오는 러시아군 기동부대에 큰 타격을 입히고 후방의 보급로는 물론 철수하기 위한 통로마저 차단해버렸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내에서도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러시아군 부대와 지휘관들에 대한 쓴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군사 블로거 중 하나인 모스크바 콜링은 부울레다르 전선에서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첩보 수집 활동을 의사결정으로 통합하는 데 실패하면서 보병과 전차들이 좁은 밀집 대형으로 이동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수적 주력 전차인 T-72 계열의 구형 전차들은 이를 운전하는 병사의 시야를 넓혀주는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는데요. 눈 멀고 귀 먹은 전차와 장갑차, 보병들이 대형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싸우겠나. 퇴각하려고 해도 앞에 누가 있는지 몰라 서로 총질하며 피해를 더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이번 부울레다르 전투의 책임자는 루스탄 무라도프 동부군관구 사령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각에서는 이 무능한 지휘관을 당장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세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군 병사들이 이 같은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전쟁 연구소 ISW는 동원을 통해 모집된 이 대부분의 병력들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전투 경험이나 응집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군이 부울레다르에 추가 병력을 배치하더라도 동원 병력이 전쟁을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내다보았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러시아군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보고 안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관리들이나 서방 국가들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볼 때 앞으로는 바흐무트와 부울레다르가 있는 도네츠크 지역보다 크레미나 스바토가 있고 그 뒤에는 리시찬스크, 루베즈노에, 세베르도네츠크 등이 있는 루안스크주가 대공세의 주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는 최근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 포격이 진정세로 접어드는 이유는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격을 위해 탄약을 비축하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는데요. 최근 수개월간 루안스크에서 러시아군이 전차와 장비, 병력을 보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점점 더 많은 러시아군의 예비대 병력이 도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미사일과 드론을 섞어서 쏘아대는 한편 뒤로는 상당한 탄약을 비축하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 조만간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를 또다시 우려하는 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크라이나군도 이를 알고 있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군 전체에 3월까지 도네츠크주 전체와 루안스크주 전체를 장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하며 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의 개전 시기를 시간 단위까지 정확하게 예측했던 천재인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 또한 러시아의 공세가 앞으로 루안스크 서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으며 앞으로의 러시아군 공세는 지금까지와 다를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쟁 초기는 물론 최근까지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예비 병력들과 바그너 그룹 용병들을 앞세워 공세를 가했지만 이번 대공세에서는 제대로 훈련된 정예 기계화 여단을 선봉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온 그의 의견이 이렇다면 우크라이나도 앞으로 러시아군의 새로운 공세를 절대 우습게 봐서는 안 될 듯한데요. 드미트라 슈키우스키 우크라이나군 타브리스키 연합 언론 담당관은 이 때문에 서방 국가들의 무기들이 더 빨리 지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본격적인 군사 지원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고 러시아군의 공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적군을 우크라이나의 영토 밖으로 밀어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데요. 최근 미국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너무 많은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꾸만 휴전에 관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4개 주의 영토 일부를 러시아에게 빼앗긴 지금 전쟁을 멈추고 휴전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절대 좋을 리 없습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지원은 반대로 중국과의 전쟁에 대비하는 미국의 역량을 떨어뜨리기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몇 년 후 러시아가 다시 힘을 키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군을 반드시 몰아낸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